안녕하십니까? 객관적 데이터만 전달하는 콜드팩트입니다. 기적의 신약이라 불렸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K 주가 세상에 나온 지 수년이 흘렀지만 자본시장과 환자들에게 남긴 상흔은 여전히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코오롱 생명과학과 이웅열 전 회장을 상대로 인보사 투여 환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 콜드팩트는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고 신장세포 투여가 가져온 실제 위약적 리스크, 배상 판결이 기업의 재무제표와 미국 임상에 미칠 타격, 그리고 이웅열 회장의 엑시트 시나리오를 공시와 판결문 데이터에 근거해 차갑게 해부합니다. 2019년 대한민국 바이오 역사상 최악의 오점으로 기록된 인보사 사태의 본질은 성분 조작에 있습니다. 환자들은 손상된 연골을 재생시키기 위해 연골 유래세포가 들어있다고 믿고 주사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두 번째 액체에 들어있던 것은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 유래세포 GP2-293이었습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코오롱 생명과학 측이 허가받지 않은 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환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약을 판매한 것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약효를 떠나 내 몸에 들어가는 성분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권리를 기업이 앗아갔다는 것이 이번 배상 판결의 핵심 법리입니다. 가장 민감한 문제인 환자의 사망 또는 암 발생 리스크를 위약적 데이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GP2-293 세포가 무한 증식하는 종양원성을 가진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투여 환자들은 시한폭탄을 안고 산다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콜드팩트가 확인한 식약처의 장기 추적조사 데이터와 위약적 소견에 따르면 코오롱 측은 제조 과정에서 이 세포들의 방사선을 쪼여 세포 분열 능력을 없애는 사멸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인보사 투여가 환자의 사망이나 암 발생으로 직결되었다고 위약적으로 인과관계가 입증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법원 역시 재산적, 신체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는 기각하고 오직 불안감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만을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판결이 기업 재무제표에 미치는 파괴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법원이 산정한 위자료는 환자 1인당 700만원, 주사를 한 번 맞은 환자는 400만원 선입니다. 언뜻 보기에 기업 입장에서 방어 가능한 수준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인보사를 투여받은 환자는 약 3,000명에 달합니다. 만약 이들 전체로 소송이 확대되고 유사한 판결이 확정될 경우 단순 계산으로도 210억 원 이상의 우발 부채가 현실화됩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이 케미컬 부문에서 힘겹게 벌어들이는 연간 영업이익을 단숨에 증발시킬 수 있는 규모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소송 비용과 배상금 지급은 기업의 기초 체력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재무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은 이 배상 판결을 어떻게 소화하고 있을까요?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긴 시간 끌어온 법적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되었다며 주가의 악재가 이미 선반영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기관과 애널리스트들의 시각은 철저히 냉혹합니다. 이것은 불확실성의 해소가 아니라 확정적인 현금 유출의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바이오 기업의 주가는 파이프라인의 가치와 직결되는데 잇따른 민영사상 패소는 시장의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고 외부 자금 조달을 극도로 어렵게 만듭니다. 주가 하락은 일시적인 악재가 아니라 기업의 펀더멘털 훼손에 따른 구조적 하락 추세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자금 유출이 코오롱 티슈진이 미국에서 진행 중인 TGC 임상 3상 자금 조달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는 점입니다. 글로벌 3상 임상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모됩니다. 코오롱 티슈진은 그동안 유상증자와 전환사채를 통해 간신히 생명주를 연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모기업인 코오롱 생명과학이 거액의 배상금 늪에 빠지고 양사의 주가가 바닥을 기게 되면 향후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주주들의 주식 가치는 극도로 희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자들의 외면으로 자금 조달의 혈관이 막힌다면 그것은 단순한 주가 하락을 넘어 미국 임상 자체의 중단이라는 기업의 존폐 위기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한국 법원의 배상 판결이 미국 FDA의 신약 허가 절차에 악영향을 미칠까요? 철저히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면 두 사안은 독립적입니다. 미국 FDA는 이미 세포 성분이 GP2-293으로 뒤바뀐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과학적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해 임상 보류를 해제했습니다. 규제 당국은 철저히 통계적 유의성을 뜻하는 피밸류와 독성 데이터만을 근거로 약효를 심사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도의적, 민사적 배상 책임이
당장 미국 임상의 절차적 중단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임상의 성패는 온전히 향후 도출될 3상 데이터의 과학적 무결성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책임의 화살은 결국 코오롱 그룹의 총수였던 이웅열 전 회장에게 향합니다. 경영 일선에서는 물러났다고 선언했지만 공시자료를 뜯어보면 상황은 다릅니다. 이웅열 회장은 여전히 코오롱 티슈진의 지분 약 13% 안팎을 보유한 핵심 대주주입니다. 지주사인 코오롱을 통한 간접 지배력까지 합치면 그는 티슈진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실질적인 정점에 있습니다. 회사가 수백억 원의 환자 배상금과 임상 실패 리스크로 피를 흘리고 있는 와중에도 오너의 지분율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투자자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웅열 회장은 과거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 또는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오너가 성분 은폐에 직접 개입하고 조작을 지시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법망을 빠져나갔다고 해서 모든 족쇄가 풀린 것은 아닙니다. 이번 민사배상 판결은 기업 시스템이 환자를 철저히 기마했음을 법적으로 못 박았습니다.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이어질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따라 최고 의사결정권자였던 오너의 책임론은 언제든 다시 점화될 수 있는 살아있는 불씨입니다. 결국 자본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 거대한 오너 리스크가 코오롱 티슈진의 최종 엑시트 시나리오를 방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모기업의 막강한 자본력이 끝까지 임상을 지원할 것이라는 버팀목이 되지만 차가운 현실은 다릅니다. 만약 기적적으로 미국 3상을 통과하더라도 글로벌 빅파마와의 라이선스 아웃이나 인수합병을 진행할 때 법적 리스크와 환자 배상 꼬리표가 붙은 오너 체제는 협상 테이블에서 극심한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오너의 존재가 역설적으로 기업 가치 상승을 가로막는 가장 큰 천장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결론입니다. 환자 배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은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는 영수증이 아닙니다. 비록 인보사 투여가 직접적인 사망이나 암을 유발했다는 증거는 입증되지 않았지만 환자를 기망한 대가로 치러야 할 수백억 원 규모의 잠재적 배상금은 코오롱 3사의 재무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자금 유출은 미국 FDA 3상 완주를 위한 현금줄을 말리고 13%의 지분을 쥔 이웅열 회장의 엑시트 시나리오에 짙은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향후 관전 포인트는 단기적인 주가 반등이 아닙니다. 이 악재의 연쇄작용 속에서 코오롱 티슈진이 어떻게 임상 자금을 추가 조달해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철저한 펀더멘털의 문제입니다. 이상 콜드팩트였습니다.